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삼천리 검수강산이 지금 태양광으로 뒤덮였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삼천리 검수강산이 태양광에 찌들어 버렸어요. 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주 확실한 민낯입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식목일까지 지정해 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을 푸르게 만들고자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4월 5일이 되면 모두 다 삽 들고 묘목 들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 아마 대단히 많이 날 겁니다. 6.25 전쟁으로 혹은 먹고 살지 못해서 산이 완전히 뻘건 민둥산이었던 것이 이렇게 산천초목이 화려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유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이 식목일을 지정을 해서 나라를 푸르게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덴마크의 달가스 정도? 뭐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나라가 작은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덴마크보다는 크잖아요. 물론 덴마크의 어떤 북극에 있는 땅까지 하면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이 묘목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푸르게 만든 나라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망가버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심지어 산림청에서는요. 늙은 나무는 탄소를 흡수 못한다면서 벌채까지 하고 있어요. 벌채까지. 도대체 이게 정신머리가 있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데는요. 탈원전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신없는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2050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화려한 검수강산을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파요. 도대체가 나라가 나서서 국토를 망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여러분들 고향에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태양광 발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가를 가보면 그 좋던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죄송합니다.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 기준으로 볼까요? 원자력 발전 비중이 25.9%입니다. 화력 발전 비중이 40.4%예요. 그리고 가스 발전이 25.6%고요. 신재생은 6.5%밖에 안 됩니다. 기타는 1.6%고 이것을요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말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냥 간다. 지금대로 간다. 그러면요 적어도 석탄 발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석탄 발전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신재생 발전 절반 이상 올려야 됩니다. 절반 이상이 아니라 한 3배 정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 보이세요? 석탄 발전을 절반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이시냐고요. 아마 불가능하게 보일 겁니다. 불가능하게.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원자력 발전 비중은 계속 낮춰간다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문재인 정부 이야기에는 보면 중국에서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수입한데 미쳤어요. 중국도 지금 전기 모자라서 난리예요. 예. 러시아는 그만 풍족한가요? 게다가 전력을 어디로 끌고 올 거예요? 북한으로 끌고 와요? 그럼 북한한테 늘 볼모로 잡히라고요? 전력선 끊으면 우리 산업이 수도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이게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아마추어. 모든 게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념에 사로잡혀서 거기를 자꾸 가다 보니까 현실이 왜곡되고 현실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사태를 맞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현실에 대한 정책이 도대체 있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오죽했으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게다가 여러분 이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죠. 태양광. 풍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태풍이 잦은 나라입니다. 태풍이 한번 썰어버리면 태양광 발전소 와장창 무너져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문재인 정부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탄소 제로로 간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은 절반으로 줄인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은 다 폐기하겠다면서 2020년까지 지금 여러분 원자력 의존도가 보면 28.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29.7%와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말로는 탄소 제로 간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시킨다. 그래서 국토를 다 망가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은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표리부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리부동하다는 얘기. 말로는 그럴듯하게 마치 이념을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정책만 계속 답습하고 있다. 뒤로 몰래 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뒤로 몰래 한다. 도대체가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끝날 때까지 그럴까요? 표리부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건가요? 저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상과학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최대한 화려한 검수강산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전력 수급 계획, 에너지 정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요, 어쩌면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